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산양삼의 성분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산양삼 사포닌 성분이 인삼보다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총사포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양삼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각 성분을 몇 %나 함유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데이터를 총합, 다 합했을 때 이것을 총사포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PLC라고 하는 분석기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사포닌의 성분 함량의 총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4년근 인삼 또 6년근 인삼 그리고 산양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산양삼이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고 하는 제가 소제목을 붙인 게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붙이게 됐습니다. 보통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체가 가늘고 잔뿌리가 잘 발달하고 있죠. 이와 같은 형태적 특징상 인삼이라는 것은 동체 중심부, 즉 목부에는 주로 비사포닌 성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당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동체 중심부에 많습니다. 이 껍질 있는 바깥쪽에는 사포닌들이 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포닌은 동체 바깥 부분과 잔뿌리 부분, 수염뿌리 부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동체보다는 수염뿌리 쪽이 약 3배 정도 함량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형태학적 특징으로 봐서도 이 산양삼이라는 것은 가늘고 동체가 가늘고 잔뿌리가 발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와 같은 형태학적인 특징을 보더라도 사포닌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삼, 밭재배 인삼에 비해서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사포닌의 함량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간략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삼과 인삼에 들어있는 주요한 약효 성분 중에서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진세노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사포닌은 천연물에서는 주로 거품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로는 이것이 항염 활성이라든가 항암 활성이라든가 암 전이 억제 활성이라든가 항당뇨 작용이라든가 뇌 인지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생리 활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양삼의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성분, 약대에서는 약효성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포닌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포닌 중에 PD와 PT 비율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PD는 프로토파낙사디올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PT는 프로토파낙사트리올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양삼 성분 중에는 이 PD 계열의 성분이 있고 PT 계열의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 계열의 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B1, B2, C, T 이런 성분들입니다. PT 계열의 성분은 RE, RF, RG1 이런 성분들이 대표적인 PT 계열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왜 어렵게 이렇게 PD와 PT 계열을 구분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이 PD 계열의 성분은 중추신경을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일본의 사이토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일본 양리학회지에 보고된 논문입니다. PD 계열 중에 진세노사이드 RG1이라고 하는 주성분, 메인 컴포넌트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산양삼과 인삼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PD 계열의 성분과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PT 계열의 성분이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율에 있어서 산양삼이 인삼, 즉 밭재배 인삼, 논밭재배 인삼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좀 비교해 보더라도 약 1.6배 정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PD 계열의 성분의 총합과 PT 계열의 성분 총합을 한 겁니다. 물론 PT 계열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E라는 성분은 중추신경을 흥분한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훨씬 중추신경 흥분 성분보다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이 산양삼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숫자보다도 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의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산양삼의 한방 효능, 제가 인삼의 성분양리 1편에서 말씀도 드렸고 또 인삼의 한방 효능 1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 산삼이 미한, 약간 차갑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효능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PD 계열의 성분의 함량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논문을 통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은 SCI 논문의 영문으로 소개된 논문에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산양삼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도 낮추고 잠도 잘 오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PD 계열의 성분의 비율이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PT 계열의 성분보다 함량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농본초경, 즉 산삼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신농본초경의 인삼 효능을 보면 첫 번째가 오장을 부하고 두 번째가 정신을 안정시킨다. 그 다음에 지경계, 가슴이 벌렁거리는 걸 멈추게 해주고 정혼백, 우리가 영혼을 바르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분히 흥분적이기보단 진정적이고 또 기미가 미한, 약간 차갑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중추신경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의학에서 심장에 열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럴 때 황련이나 치자와 같은 열을 쓰고 찬 약을 쓰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차가운 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나 또는 부교감 신경을 흥분하는 그와 같은 양리작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방 효능의 산삼 기미가 약간 차갑다라는 기미와 정신을 안정시키고 화들짝 놀라는 걸 멈추게 해주고 이런 고전적인 효능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포닌 각 성분의 함량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도 SCI 논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동영상 맨 첫 화면에 제가 그 논문 표지를 스캔해서 올려놨었습니다. 여기 보면 RB1이라고 하는 PD 계열의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의 산양삼이 노란 것이 함량이 이렇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논밭재배삼의 4년근과 6년근 함량이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입니다. 밑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RD라고 하는 PD 계열의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 역시 산양삼이 유의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통계적 유의사가 있을 정도로 함량이 높다. 그 다음에 RE라는 성분은 트리올 계열의 성분이지만 이 성분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RE라는 성분도 산양삼이 통계적 유의차가 있을 정도로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SCI 논문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HPLC 시그널을 보더라도 산양삼의 시그널이 훨씬 그렇죠?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양삼의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의 패턴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의 함량이 높다. 특히 RB1, RD라고 하는 PD 계열의 성분과 RE라고 하는 PT 계열의 성분이 함량이 통계적 유의사가 있을 정도로 논밭재배삼과 함량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사포닌 성분 중에 면역 증진 활성이 있는 산성 다당체 함량이 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논밭재배삼과 이 산양삼의 그 성분의 함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생긴 모습을 보면 산양삼은 가늘고 잔뿌리가 발달했으니까 사포닌 함량이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동체 중심부에 있는 다당체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은 적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 증진 활성을 나타내는 이 산성 다당체 함량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논밭재배삼과 산양삼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면역 증진 활성 중에 이 산성 다당체는 우리가 면역세포, B세포, T세포 또는 자연 사리세포 같은 암세포를 공격하고 외부의 이물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하는 이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성 다당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단백질 함량이 되겠는데요. 이 산양삼이나 인삼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안정한 단백질이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사선 방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받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되는 그런 양리작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산양삼과 인삼의 단백질, 서머스테이블한 열에 안정한 이와 같은 단백질 그룹이 이와 같은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백질 함량을 토탈로 우리가 함량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논밭재배삼의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양삼에 비해서.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 유의사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논밭재배삼 중에서도 연근이 올라갈수록 3, 4, 5, 6 이렇게 4, 5, 6 올라갈수록 이 함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 화면에서 사포닌의 경우
총사포닌의 경우 논밭 재배삼이 보는 바와 같이 4년근과 6년근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막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산양삼의 함량은 물론 높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함량에 있어서는 논밭 재배삼이 연근이 올라갈수록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년근과 4년근에 대한 그런 어떤 품질 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많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6년근 홍삼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육성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년근의 함량이 높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사포닌의 함량에 있어서는 여러 데이터에 있어서 이것이 4년근, 6년근은 별 차이가 없고 사포닌 함량이 산양삼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는 이와 같은 단백질의 함량에 있어서는 4년근보다 6년근으로 올라갈수록 이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6년근은 사포닌보다는 이런 비사포닌 성분의 함량이 높은 그런 삼류생약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표물질로 잡고 있는 인삼의 주요한 또 기능물질인 인삼 사포닌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차제 앞으로 우리가 기능성이 강화된, 기능성이 중심이 되는, 약효가 중심이 되는 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연근의 중요성보다는 성분, 기능성분의 활성도나 또는 양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로 곧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산양삼의 경우는 사포닌이 상당히 함량이 높은 그런 삼류생약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사포닌이 가지고 있는 항암작용, 당뇨에 대한 약효, 그 다음에 뇌 인지 기능, 알츠하이머 같은 데 효능, 제가 정신분열증 조현병과 같은 데 효능,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간 기능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포닌 성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염작용,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의 양리를 우리가 이런 사포닌의 양리로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이것을 개발해 나가면 아주 좋은 제품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사포닌 성분 중에서 방사선 방어작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단백질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화면에 있는 이런 산성 다당체의 경우도 우리가 방사선 방어작용이 뚜렷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무수히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포닌뿐만 아니라 이 비사포닌 성분도 산양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산양삼의 성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